들어가겠습니다. 그 효율적 시장은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180페이지로 가시면은 정보 가치의 개념과 계산이라는 게 있죠. 이 계산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죠? 다행히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서, 이 계산도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야매가 작년에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끝내서 올해는 조금 좀 희소성이 좀 약할 것 같은데, 일단 계산적으로 이제 푸는 자체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따 지금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따보세요. 정보 가치. 정보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 현재 가치라는 단어가 있고, 그럼 내가 정보를 얻으려면 그냥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은 도대체 뭐냐? 넘겨보시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자, 처음 배우시겠지만은 그냥요 할당이야. 할당은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누구나 똑같이 이윤을 갖는. 자, 들어보시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효율적 시장은 일단은 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이윤은 없어야 돼요. 이윤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정상이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는데 초과이윤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은 뭐냐면 이제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에요. 원래 얼마다? 근데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준대요. 그죠? 그럼 정보 가치가 얼마예요? 다시 갑니다.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얼마라고요? 얼마 싼데?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보 가치를 알아야 정보 비용을 흥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정보 가치가 만약에 내가 500원이라면 자,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정보 비용이 들어가서 만약에 정보 비용이 만약에 1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400원만큼 내가 먹은 거잖아요. 그 정보를 나만 알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400원을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무슨 이윤이라고 한다? 초과이윤. 그럼 이건 400원에 대한 초과이윤이 생기면 이건 할당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할당률 쪽은 초과이윤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는 이제 어려운 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참 경제학적인 용어인데요. 자, 우리가 모든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보 활동할 때 그냥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정보 비용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럼 정보 비용이 100원 들어가는데 내가 초과이윤이 10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이 생겼어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유는 생기지나 무슨 이유는 안 생겨. 이게 할당이라는 얘기죠. 그럼 투기도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봐봐. 이건 초과이윤이 생겼기 때문에 할당이야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정보 비용이 다 공개되면은 비쌀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정보 비용이 500원까지 한번 가봐봐요. 500원에서 500원 빠면 제로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기 가시면은 지금 179페이지에 할당효율성의 개념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이나 정보가 모든 투자자한테 효율적 균형적으로 배분됐다 그랬죠. 이해 갔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500원에서 정보 비용을 100원을 빼면 400원의 초과이윤이 생겼죠. 그럼 할당이 되려면 정보 비용이 원래 얼마였었어요? 500원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100원에 얻었다는 것은 따라서 값싸게. 그럼 값싸게 얻었다는 것은 초과이윤이 생겼다는 거죠. 할당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란 색깔 보고 있어? 그럼 어느 누구도 기회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 없는 일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어머 거기 정보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이 있지. 그냥이야 초과이윤하고 같아.
그러면 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정보 비용이 100원 들어가는데 100원을 더 먹었어. 그럼 얻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할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할당은 그렇게 가, 그냥. 자, 그냥이야. 정상 이유는 얻어. 근데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 투기도 안 생겨. 이게 할당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봐봐요. 왜 1, 2월 달에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죠? 왜냐면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할당은 완전 이론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천천히 여기까지 눈물 날려고 잘 따라오셔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아시죠? 그럼 완전 경쟁은 이제부터 스타트입니다. 완전 경쟁은 이 칠판 주계가 1,000원이라는 게 나만 알아요? 다 공개가 됐어요. 공개됐으니까 어떻게 같은 게 이제 아까 할당이라 그랬죠, 그죠? 할당이다. 할당률 쪽이라는 거죠. 그럼 공개되면 정보 비용이 필요 없죠. 그럼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정보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는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불완전해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 안 한다, 존재한다. 존재하죠. 그런가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꼭 존재를 해요. 우리는 100원 존재합니다. 그럼 존재하더라도 그냥요 정보 가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원 같을 수도 있죠. 어머, 그럼 그냥이야 할당이야. 어머,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불완전도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근데 어떤 경우가 할당이지 못하죠? 정보 가치가 500원인데 정보 비용이 100원이면 400원의 초과인이 발생했죠. 그럼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못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이제 우리 번호를 매길게요. 1번, 2번, 3번이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항상 할당이라도 그래도 맞잖아요. 그죠? 할당이라도 맞는데, 자, 그쪽도 맞는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그러면 할당이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림을 그린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좀 넓은 개념이라면, 자, 어떻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이라고 해도 맞죠? 그렇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불완전 시장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해 갔어요? 그럼 자, 갈게. 완전은 할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지금 허리를 잘 보고 계셔요? 알았어. 그럼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얘네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데 정보 비용의 수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를 대라. 자, 그거는 불완전 때문이니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니 라고 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완전은 존재를 안 해버려요. 그럼 할당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할당이라도 정보 비용은 존재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할당이지 못해 그래요? 그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럼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투기를 한다는 것은 초과윤이 있기 때문에 투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오히려 불완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았죠.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죠. 여기는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발생했습니까? 투기가 발생한 거죠. 그런가요? 투기가 발생한 것은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완전도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아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건 불완전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되죠. 맞습니까? 지금은 잘 됩니다. 왜요? 칠판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시험장 가면 그냥 막 혼돈이 와요.
그죠? 근데 그냥이야 글씨는 정확해. 그죠? 따라서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 여러분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에 비읍 들어가요? 불완전에 비읍 들어가요? 불완전에 들어가는 거죠.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걸 찍는 것 뿐이죠. 맞습니까? 여기는 비읍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완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럼 이건 할당 찍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지금 179페이지 있어요?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1번. 완전 경쟁은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므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불완전을 하므로 불완전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2번. 부동산이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되죠. 그렇죠. 그럼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되는 게 비읍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이고, 정보 비용과 기회 비용이 똑같죠. 그러면 이를 통한 획득하는 이윤이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공평한 기회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공개적인 거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밑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3번을 보시면은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지만 불완전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과 이를 통하여 얻는 초과이익이 같다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같다면, 동일하다면 이런 게 나오면은 거의 할당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불완전 시장도 특정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다고 되어 있죠. 따라보세요. 값싸게. 그러면 값싸게 얻었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싸게 얻었죠. 그럼 할당이야? 할당이지 못해?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투기와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불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할당률적이지 못할 경우는 그 부동산이 가소평가나 가대평가하고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할당이 된다는 것은 가소 가대평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돌려냈는데 지금 그냥요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가소나 가대평가가 되진 않죠? 그래서 그것이 높아질 수가 있다. 요 가능성이. 자, 그럼 가볼게요. 정보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가치?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고 갈게요. 문제를 한번 풀고 계산 문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불완전 시장과 할당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겠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7, 8을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할당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냥요,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발생할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할당이라는 것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존재를 합니까?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야 다음 넘어갑니다. 요게 좀 어려웠죠. 그죠?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정보 비용은 존재 안 한다, 존재는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 할당은 항상 완전 시장을 의미한다. 완전만 의미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불완전도 할당이고, 그럼 독점 시장은 할당률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죠? 아까 5번에 투기가 성립한다는 투기의 비읍 안 들어갔죠? 투기는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갈게요. 할당률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할당은 항상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불완전도 할당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독점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투기가 성립한 거는 불완전하기가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거기 180페이지로 가시면은 180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정보 가치.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칠판족의 원래 가격이 얼마였어요? 야, 그런 건 기억 잘합니다. 그죠? 얼마 싸게? 야, 암기했네. 자, 그럼 정보 가치를 아시죠? 무슨 가치를 압니다? 정보 가치. 그래서 막 숫자 이런 것들은 막 돈 이런 것들은 강해요. 그래서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정보 가치가 만약에 500원이라면 정보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보 비용을 만약에 100원 달라고 하면 400원의 초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시겠죠. 근데 어떤 놈이 와서 정보 비용을 700원 달래요. 주시겠어요? 저로 가이씨. 그래서 우리 학교로는 정보 가치가 중요해요. 무슨 가치가 중요하다? 정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가 개발될지 아는 거는 그냥입니까? 지금 미래입니까? 그러면 따라서 정보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해요.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아예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있어요? 확인 예제?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은 1년 후에 신력서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에 따라서 현재 가치. 현재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미래 가치를 다 현재 가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갈게요. 지금 역세권의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에 개발된 후에 따라서 몇 년 후, 1년 후, 미래 가치죠. 그러면 생길 게 40%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안 생기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60%입니다. 만약에 50이면 50이 되겠죠. 그죠? 아예 안 나오면 50대 50이고. 이 토지의 1년 후의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얼마죠? 8억 8천.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요. 6억 6천. 요구 수익률을 따보세요. 할인율. 할인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시면 이 저자분이 정보가치라는 그 밑에 식이 있죠? 그러면 뭐에서 뭐를 뺀다고 하셨어요?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뺀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정보의 불확실을 뺀대요. 자,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밑에 해설이 있지만은 자, 우리가 신력사가 확실히 들어서게 되면은 아까 가격이 얼마였죠? 8억 8천이었어요. 맞나요? 그럼 8억 8천은 그냥입니까? 100%입니까? 100%는 1을 곱하니까 의미는 없죠. 그래서 8억 8천 찾으셨어요? 8억 8천만 원이냐 8억 8천 이렇게 할게요. 할인을 해야 되죠.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현재 가치로. 지금 몇 년이죠? 1년. 요게 할인율이죠. 10%니까 0.2니까 1.1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8억이 되겠죠. 8억. 아예 그냥 해설을 보세요. 8억이라고 돼 있죠. 그죠? 야매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근데 불확실성은 빼야겠죠. 그럼 아까 60대 40대 60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냐면 해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설에 보시면은 신력사가 생기면 40%였죠. 그게 0.4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40%가. 그런가요? 40%. 그럼 생기면 얼마였죠? 8억 8천. 그런가요? 그 다음 더하기.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야지만 미래의 가중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기면은 0.6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곱하기 안 생기면 얼마죠? 6억 6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꼭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들어보세요. 요 앞에 거는 계산하면 3억 5천2백만 원이 나와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다 계산해놨어요, 제가. 그 다음 이건 3억 9천6백만 원이 나와요. 그럼 합치면은 7억 4천8백이 나와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다 계산하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몇 점 몇을 나눴죠? 1.1을 나눠요. 그러면 얼마가 돼?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6억 8천이 되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6억 8천, 그러면 2억, 자, 8억에서 6억 8천 빼면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씨, 희소성이 없어요. 그죠? 올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씨, 작년에 패스했는데, 그죠? 내가, 어머! 뿅 간다! 그러는데.
다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 또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는데, 자, 우리가 이게 야매인데, 그거 어떻게 나오나? 그럼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야매니까. 자, 우리가 아까 생기는 게 아까 얼마였죠? 8억 8천이고요. 안 생기면요. 이거를 빼줘요. 그죠? 그죠? 그러면 차이가 생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빼면 2억 2천이 되잖아. 대답해봐요. 2억 2천.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안 생길 확률이 있죠? 그럼 안 생길 확률이 몇 퍼센트였죠? 60%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0.6을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억 2천에다가 0.6을 곱하면 1억 3천2백이 나오거든요. 그럼 1억 3천2백을 그냥입니까? 1.1로 나눕니까? 나누면 1억 2천이 돼요. 아이씨, 왜 그래 또. 자,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그렇게 희소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야매가. 그죠? 또 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럼 그냥이야 차이를 구해. 안 생긴 확률을 나누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따라서 땡긴다. 자, 정보를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차로 불러내야 됩니까? 그럼 따라서 차 안에서 땡긴다. 차 안에 땡긴다. 다시 따라해봐. 차 안에서 땡긴다. 차는 그냥이요 차이. 그럼 얼마 나왔죠? 2억 2천이 바로 나오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2억 2천이 나왔죠? 이게 안 생길 확률이 0.6이잖아. 거기다 1점을 확 나누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서 가는데 오늘 유튜브에 이 똑같은 문제를 제가 야매로 또 풀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야매도 그냥이 돼요? 이론이 돼야 돼요. 그럼 정보 가치는 무슨 성에서 무슨 성을 빼는 거예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는 거죠. 맞습니까? 확실하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예요? 아는 경우예요? 아는 경우에서 모르는 경우를 빼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모르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아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박강성 씨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따라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아는 게. 그러니까 확실성화의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 불확실성을 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어디서 땡겨요? 차죠, 차. 차. 언니,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뭐야? 지금 여기서 잘해요. 차이는 그냥입니까? 이걸 빼면 됩니까? 빼면 돼요. 8억 8천에 6억 6천. 강의 참여하세요. 차가 뭐라고요? 차이. 얼마에서 얼마?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아는 그냥입니까? 안 생길 확률입니까? 그러면 0.6을 곱했죠? 그럼 1억 3천2백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계산이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몇 점 몇으로 나누면 되죠? 1.1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그럼 정답이 3번이죠. 근데 다행히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약하기 때문에 제 야매가 좀 우리가 좀 희소성이 약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저를 좋아했던 게 그냥이야 나왔죠. 다시 갈게. 차가 뭐야? 차가.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바로 빼시는 거는 간단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안 되니까 그렇잖아. 내 강의가 20년인데 내 집에 가게 되면 야매 연구실과 학교 연구실 따로 있어요. 왜 야매 연구실 왜 만들었냐? 여러분 20년 동안 강의 듣는데 내가 눈물이 나. 가르쳐주면 뭐해? 떨어.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 그러지 말고 그냥 따로 차가 뭐야? 그럼 빨리 얘기해. 얼마에서 얼마를 빼? 8억 8천에서 6억 9천을 빼란 말이야. 좀 강의에 좀 참여를 좀 하세요. 안 생기는 게 60%죠. 0.6에다가 1.1을 나눠버리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내버리세요. 끝내버리시고 내가 또 유튜브 또 올려놓고 또 유튜브는 또 야매를 안 하고 먼저 이름부터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식을 갈 테니까 유튜브 꼭 나중에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에 박힌 문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푸는 게 장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오른쪽에 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대. 우리가 갔기 때문에 가볼게요. 지대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거기 그냥 읽어. 기간이라고 돼 있죠. 임대료를 받는 거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토지 임대료. 그래서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우리가 그거 알아요?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그 가가 가치죠.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치를 얘기한다는 거죠. 일정 시점에 교환의 대가의 가치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별 희한한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박스에 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지가라는 것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는데, 따보세요. 할인율. 좀 전에 할인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할인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세요. 할인율. 그러면 얘기해봐요. 명동은 땅값이 비싸죠? 그냥요, 임대료도 높아요. 그럼 같이 움직이니까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예요. 근데 할인율이 높을수록 위험할수록 가치는 떨어지죠? 같이 움직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5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도 상승하죠. 대답 좀 해줘. 이자율이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할인율이 상승하면 지가는 어떻게 돼요? 하락. 그럼 지대와 지가는 무슨 관계고? 누가 반비례? 그냥 읽으라니까 비례 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읽지도 못해. 자,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하늘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읽으면 되는 건데, 그걸 반비례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속상하잖아, 내가. 알겠죠?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읽으라는 건데. 투자 대상으로서 토지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보상률이 위험률이죠. 그 위험률이 크면 토지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좀 희박하다, 옛날에 나오고. 그럼 지대결정 이론에 별표가 쳐 있죠. 그래서 요거는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를 먼저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페이지 186페이지로 가보십시오. 186 가시면은 186페이지 무슨 화파와 무슨 화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어떤 화파가 먼저 나왔죠? 고전화파죠.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얘가 어려워요. 그냥입니까? 학자 이름이 많습니까? 많고 짜증이 나요. 그죠? 그래서 나보고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학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건데 왜 나한테 사실 화를 내고 그래요. 그죠? 제가 갑니다. 그래서 개론이 괴롭다는 거야. 내가 괴로운 거야? 개론이 괴로운 거야? 개론이 괴롭죠. 자, 그럼 우리가 농경지의 지대예요. 농경지. 그럼 농사 짓기 위해서는 비옥도라는 게 중요하죠. 농경지의 지대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아파가 있는데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다. 고전아파다.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고전아파 때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럼 토지의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고 여기서부터가 인문적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부중성은 인문적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럼 토지는 증가를 못 시키죠. 물리적량이 고정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는 사람 인자와 입구자를 써서 처먹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곡물 수요가 줄어들어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은 곡물을 재배하려고 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앉아도 땅의 지대를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생산비를 빼고 나서 나중에 지대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하나의 불로소득입니까? 따라서 잉여로 본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대를 고전화파는 뭐로 봤죠? 잉여로 봤죠. 기억나세요? 곡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고전화파는 무슨 특성입니까? 그럼 용도가 전환되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그냥입니까? 이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건설회사가 토지 취득 가격이 비싸죠. 그럼 분양가를 낮출까요? 분양가를 올릴까요? 그럼 이건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 곡물 가격의 안에 지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거는 하나의 생산 요소 비용입니까? 그럼 이거는 제가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길 가는 막 개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럼 따라서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예요. 이건 정부가 잡아먹지 못하게 해요. 그럼 잡아먹으면 누가 그냥 해요? 신고를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비용이 나갑니까? 비용이 나가죠.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 아파는 뭐로 봤어요? 어느 나라 갔더니 잉어로 봤던 게 아니라 잉여로 봤고, 얘는 비용으로 본 거죠.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화파는 그냥입니까? 토지를 강조했습니까? 그럼 토지는 자본과 구별이 되죠? 그래서 자본과 확실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구별을 하는데, 이 신고전화파는 지대를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로 봤습니까? 그러면 각각 똑같은 거죠? 그럼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고전화파는 그냥입니까? 지대를 잉여로 봤습니까? 신고전화파는요? 비용으로 봤죠? 그런가요? 그래서 고전화파는 토지간이 토지노동 자본을 나누어서 토지와 자본을 명확하게 자연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신고전화파는 생산 요소로 봤죠? 그때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은 고전화파는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생산비를 뺀 잉여로 보고, 신고전화파는 그냥입니까? 지대 상승이 곡물 가격입니까? 지대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시면은 리카도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181페이지 가시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는 제가 다 그림도 그림 막 그렸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럼 리카도는 그냥이에요. 차액 지대설이에요. 차액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이입니까? 비옥도마다 같아요? 달라? 생산성도 다르죠? 그럼 우리가 비옥도가 나오면 도 들어가면 리카르도밖에 없죠. 그럼 누구 찍으라 그랬죠? 리카르도. 리카르도도 맞고 리카도도 맞아요. 그러면 비옥도를 강조했으니까 그냥이야 비옥도의 차이가 생겨. 그러면 금액도 똑같아. 차익이 생겨. 그럼 차액지설이죠. 맞아요? 그럼 지대가 다 똑같아요? 달라? 그러면 한계지라는 게 있죠. 한계지는 최열등지로서 지대가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고요. 토지가 희소성이 강하죠. 그러면 수확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밑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파란 색깔에 중요한 건 그냥이야 비옥도야.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어쩌볼게요. 절대예요, 차익이에요. 무슨 성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에 차이 금액이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냥이요 비옥도예요. 비옥도죠.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파란 색깔이 있어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자, 할게요. 그러면 지대의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면, 하나는 그냥입니까? 비옥한 토지가 한정돼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둥지의 희소성이 있고 다른 하나의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디귿번에 가시면은 파란 색깔, 지금 파란 색깔을 보고 계셔요? 그럼 얘네도 그냥이에요 고전화파예요. 그럼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가 발생하죠. 그런가요? 그럼 지대의 성격에 리카도는 고전화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노동과 자본을 토지와 그냥입니까? 별개로 봤습니까? 구분을 했죠. 토지를 특별한 재화로 본 거죠.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은 지대를 다른 생산 요소를 등에 지불하고 남은 잉여로 봤죠. 블로스도 그래서 봤고요. 리카도는 차익설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잉여로 본 거죠. 비용이 아니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한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니은이에요. 니은에다 별표.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 최열등지는 지대를 요구한다고 해도 지대가 발생한 걸 설명하지 못했다. 요게 이제 원래 파란 색깔로 있어야 돼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마르크스 있어요? 마르크스는 차액이에요, 절대예요. 자본주의가 생기다 보니까 지주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제가 필기를 해봅니다.
자, 마르크스는 차익입니까? 절대지설입니까?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했습니까? 그럼 소유권으로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르크스죠? 맞나요? 그러면 자, 절 보세요. 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소피 마르소 아시죠? 그다음에 소피 마르소. 그럼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어? 마르크스. 하지 마. 어렵다. 진짜. 소유권이죠, 그죠? 그냥이야 요구할 수 있어. 그럼 강제로 내라는 얘기죠. 그럼 한계지에도 그냥이야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 그러면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왜? 그냥이야 강제로 요구해. 내라는 거 절대 앱솔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절대지에서 보고 있어요? 마르크스. 그럼 파란 색깔 절대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만으로 비옥도의 생산력에 관계가 없죠. 그럼 한계지 최열등지에도 소유자가 요구를 한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냥요 요구해.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리카도는 무슨 합하죠? 뭐로 봤죠? 그럼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곡물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지대가 높아서 곡물가격이 높은 게 아니죠. 지대가 생산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죠? 자, 할게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죠? 그냥요, 비옥도의 차이예요. 그럼 절대 찍으셔야 돼요. 차익. 한계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소유권 나오면 그냥요, 마르크스야. 요구할 수 있죠. 강제적으로 절대로서 한계지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내가 리카르도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절 보세요. 리카르도하고 마르크스하고 이 양식집에 갔어요. 이제 스테이크 집으로. 그래서 리카르도가 야, 내가 오늘 쏠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얘가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돈이 모자릅니까? 그럼 얘한테 내라 그러죠? 따보세요. 차익에 대해서 리카르도로 계산해라. 리카르도로 계산해라. 아따 정말 자 이렇게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맞히셔야 돼. 빨리 가보세요. 문제를 맞히시고 심심해서 한 거고.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맞히는 부분인데요. 지대론의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들 비옥도가 있죠. 그러면 도 들어가는 애가 누구였죠? 뭐에 대해서 리카드로 해라. 차익에 대해서. 그러면 절대다, 차익이다. 차익 제설이 되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절대가 맞아요? 차익이 맞아요? 차익이 맞고, 이번에 보시면 절대 있어요, 절대? 절대적은 그냥이야, 강제적으로 요구해. 그럼 소유자는 최열등제도 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화이팅! 3번에 가시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자체만 인정했던 건 리카도예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죠. 그런가요? 자, 4번을 보시면은 지대가 곡물가격이라는 게 신고전압하죠. 그럼 이거는 차익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그럼 절대가 마르크스죠. 신고전압하니까 지대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생산비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강사들은 다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속으로 그럴 거 아우 재수없어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이거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차익과 절대지수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건 다 낸 거죠. 찾았죠?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되죠. 아시겠죠? 됐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렇게 중요한 애는 아닌데 일단 183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렇게 이제 족보에 잘 안 나오는데 183페이지 가시면 독점지대설이라는 게 있나요? 밀이라고 넣으세요. 밀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밀의 독점지대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냥 밀이 독점지대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럼 갑자기 떠오르는 야매인데 그냥 할까요? 애드립인데. 여러분들 밀러라는 맥주 아세요? 그냥이야 독일 맥주야. 안 먹게 시작. 안 먹힐 때는 잊어먹으세요. 자, 갑니다. 또 그래 또 일부러 하지 마. 자,
영혼이 없어, 영혼이. 자, 더 알아보기 있어요? 안 알아봐도 되는데,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밑줄 쳐보세요. 토지는 공급이 독점돼 있죠? 그럼 지대로서 독점 이온이 이제 포함된다는 건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2번에 가보세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공급은, 토지는 못 늘리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경작자들이 이제 독점적인 초과인이 발생한다는 건데, 참고하세요, 참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마샬이 있어요, 마샬. 얘 중요해요. 얘 중요하고. 그림점 오른쪽에 파레토라는 애가 있죠, 파레토. 찾았죠?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마샬하고 파레토를 연결하면서 오른쪽에 밑에 3번의 탄력성은 아직 안 했죠? 요건 이제 오늘 또 해드리겠는데요. 이 마샬이라는 학자가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샬이 준지대를 얘기합니다. 무슨 지대를 얘기한다? 준지대. 그러면 준지대라는 것은 지대여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아니죠. 토지였어요? 인간이 만든 기계였어요. 기계. 그러면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같은 자본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기계 같은 건 나중에는 소멸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장기에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겨요? 단기적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단기적으로 생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준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고정 요소에 대한 수익이에요.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가변 비용을 빼다 보니까 하나의 이윤이 생기는 건 초과인이 맞는데, 자, 이거는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샬 나오면 무슨 지대? 토지예요, 기계예요? 영구적, 일시적, 장기적, 단기적. 그럼 길게 해야 돼요? 다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약 마사를 줬어요. 뭘 줬다? 그래서 자, 따보세요. 맛살 준 그녀와. 자,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걸 줬어요. 근데 배가 아파요. 막 뒤틀려. 그때부터 안 만나죠? 그럼 맛살 준 그녀와 길게 만나, 짧게 만나? 그럼 맛살 준 게 중요한 거야? 짧게 만나는 게 중요해? 그래요. 그럼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마샬 준지대 있어요? 파란 색깔로 갈게요. 얘는 그냥입니까? 이 기계입니까? 인공적인 자본재라고 돼 있죠? 기계. 그래서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예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겨요? 단기적으로는 고정돼 있죠? 3번의 파란 색깔.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를 할 때도 추가적인 게 발생이 돼요. 준지대라고 하고요. 4번 인공적인 고정 생산 요소고, 5번을 가시면은 토지입니까? 토지 이외입니까? 고정 생산 요소에 기록되는 소도로 단기의 지대의 성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럼 밑에 확인 예제는 풀었죠?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맛살 준 그녀 어떻게 만나요? 그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단기적이죠. 지금 5번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5번은 토지예요, 토지 이외예요? 고정 생산 요소에 기록되는 소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해서 리카도 지대론을 재편성했고, 준지대는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기계고, 개량 공사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도 준지대라고 해요. 그냥 참고적으로 가시고요. 고정 생산 요소 공급량은 단기적으로는 변동한다, 변동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해서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파레토 있어요. 파레토? 파레토의 무슨 지대? 경제지대. 그죠? 파레토. 얘가 나왔어요, 작년에.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여기 물감 짤 때 파레토 아시죠? 그냥입니까? 이게 물감을 짭니까? 아끼려고 하죠. 그럼 파레토 나오면 경제지대인데, 날 쳐다보는 게 좀 이상해, 그죠? 야, 맛살 준 것만 가, 먼저. 말살 준 그녀와 길게 만난다, 짧게 만난다? 짧게 만난다. 이건 이제 토지에 쓰는 말이에요. 토지입니다. 토지는 일시적이에요,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둘 다 초과에는 생기긴 생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제지대라는 용어가 작년에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같애, 글씨도 달라. 그럼 내용도 다르겠죠? 그럼 들어보시면요. 들어갑니다. 자, 갑돌이가 지주예요. 땅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지대를 받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그럼 노동과 토지가 생산 요소라면 그걸 공급하면 대가를 받아요. 노동은 임금을 받고요. 토지는 지대를 받는 거죠.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나다라는 용도가 있겠죠. 그럼 80만 원을 받는데 얘가 100만 원을 받는데 이거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받는데 그럼 너는 80만 원 받기를 원하겠어요? 100만 원 받기를 원하겠어요? 너 어려운 얘기예요? 100만 원 받기 낫잖아요. 그럼 가라는 용도로 전환시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80만 원이죠. 이걸 따라서 전형 수입. 전형 수입이라 그래요. 근데 100만 원에서 80만 원 벌면 얼마 벌어요? 더 먹는 걸 따보세요. 경제지대. 그러면 더 있는 초과인이 경제지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갈게요. 자, 갑니다. 지금 파레토 있어요? 파레토는 자,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총 수입이 있어요. 총 수입. 저거 100만 원이라고. 그럼 전용 수입이 80만 원이었죠. 그럼 경제지대는 얼마야? 어떻게 알았어?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되잖아. 작년에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바꿔냈었거든요. 그럼 아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은 무슨 수입이었죠? 전용 수입이에요.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로 다른 용도로 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80만 원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8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받아. 80만 원을 포기했죠. 그다음에 기회비용. 참고만 하시고 경제지대라는 게 있나요? 경제지대는 한 요소의 경제는 그 요소가 받는 저거 총 수입이 100만 원이었죠. 80만 원을 뺐죠. 그럼 얼마를 더 먹었어요? 20만 원이에요. 맞나요? 그게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공급자의 이여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밑에 보시면 3번에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경제지대의 크기는 안 했죠? 합니다. 자,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자, 지금 가격하고 양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 곡선과 토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세요. 그럼 얼마를 지불하시겠어요? 어려워요? 500원에 10개요. 5,000원이죠? 그게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수입? 그럼 이건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칠판 주개가 생산비가 1,000원이 들어간대요.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 되죠. 그럼 요 밑에 생산비 부분이 전용 수입이에요.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이고. 근데 내가 1,500원을 받았어. 그냥이야 500원을 더 먹었어. 그럼 이게 경제지대예요. 요 부분을 따라서 생산자 잉여. 조세에서 생산자 잉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 부분이 경제지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박지성 선수라고 아시죠? 그러면 이 노동은 그냥요 임금을 받아요. 그럼 박지성 선수는 임금이 많았죠. 그럼 박지성 선수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희소성이 강합니까? 그럼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공급이 어렵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럼 더 먹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공급이 쉬울수록 어려울수록 더 맞는 거죠. 맞나요? 근데 아까 파레토는 토지를 얘기했죠. 그 토지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그럼 100%다 경제지대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완전 탄력적은 다 전용수입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갑니다. 몇 페이지 하는 건 알아요? 185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 밑에가,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밑에가 전용 수입이고, 경제지대가 파란 색깔이죠. 토지는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그럼 총 수입은 다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를 보는 거죠. 그런가요? 자, 완전 탄력적은 그냥요, 완전히 공급하기가 쉽죠.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다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지금 1번을 가볼게요. 공급이 일반적인 우상형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
총 수입의 탄력성이 크게 따라서 전용 수익과 경제력이 배분되는데 미쳤죠 보세요. 아까 박지정 선수는 공급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더 먹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2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은 토지는 완전히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럼 생산 요소 공급에 대한 수입 전체가 경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전체 수입의 100%가 다 무슨 질이다? 경제제라고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건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고요. 자, 이 두 가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맛살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나나 그랬죠? 짧게. 그럼 마샬은 무슨 지대 찍으셔야 돼요? 그죠? 맛살 준 그녀만 맞는 게 아니라 맛살 준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 나이 먹고 맛살 준 걸 괜히 하겠어요? 맛살은 뭐 나온다고? 준이. 뭐 맛살이 안 보여. 맛살이 맛살이라고. 어떻게 만난다고? 짧게 만난다고. 제발. 맞죠? 토지예요? 기계예요? 그러면 짧게 만나죠?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단기적.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고정 요소로서 단기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파레토는 그냥요. 토지를 얘기했어요. 토지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려울수록 더 받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